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꽃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요즘 텔레비전 켜면 뭐가 나오나요? 아침마다 건강 프로그램, 저녁이면 또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운동해라, 저렇게 살아라. 물론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만 산다고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늙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바로 남의 인생에서 손 떼는 겁니다. 특히 자식 인생에서요.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매달릴수록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명절만 되면 귀성길이 아니라 고통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애 낳을 거냐? 왜 아직도 그 직장에 있냐? 돈은 얼마나 버냐?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바람이 집착이 되면 우리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합니다. 손 떼세요. 완전히 손 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연락이 옵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요. 우리가 자식을 붙들고 있으면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면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한테 돈 퍼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입니다. 40, 50 넘은 자식이 부모 돈으로 사업한다고 하면 그거 10중 8구 망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망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80까지 살 수도 있고 90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0에 돈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 20년은 어떻게 삽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됩니다. 그게 과연 행복한 노년일까요? 그래서 통장은 따로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알면 안 됩니다. 비밀 통장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그 돈으로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친구들이랑 온천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자유, 그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곧 인격적 독립입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순간 우리는 당당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돈은 내가 지키세요. 세 번째, 친구를 새로 사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60, 70 넘어서 무슨 새 친구냐고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요즘은 시니어 대학도 많고 문화센터도 많습니다.
거기 가면 나랑 비슷한 처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아니면 병 자랑입니다.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내 혈압약이 몇 알인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다 헤어집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새로 사귄 친구들은 다릅니다. 같이 뭔가를 배우고 같이 뭔가를 즐깁니다. 서예 배우러 간 데서 만난 친구,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이런 친구들은 만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같이 뭔가를 하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50년 전 학교 친구도 좋지만 지금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즐겁게 보낼 동반자를 찾으세요. 네 번째, 외모 관리를 하세요. 늙었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백화점 가면 옷 고르느라 몇 시간씩 삽니다. 우리라고 왜 안 됩니까? 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정리하고, 남자분들은 면도 깨끗이 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조금 하세요.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 좀 하세요. 나이 들면 인상이 굳어집니다. 의식적으로 웃어야 합니다. 외모 관리는 허영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모습을 가꾸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챙기세요. 여기서 잠깐 건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프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는 무릎 보호대 하나쯤은 꼭 사용하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 정말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관절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지팡이,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면 그게 더 큰일입니다. 편한 운동화도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 나오는 워킹화들 정말 좋습니다. 쿠션도 좋고 가볍습니다. 발이 편해야 걷기도 편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건강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픈 걸 참다가 더 큰 병을 키우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줄 압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배우자가 있든 없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20년, 30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약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서로 답답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 만나러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문화센터 가고, 이렇게 각자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뭐 했어?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하냐고요? 책 읽어도 되고, 음악 들어도 되고, 그냥 멍 때려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이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도 하고, 지난 인생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치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에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 건강검진은 꼭 받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검진 받고 수치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가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물론 당뇨, 고혈압 같은 건 관리해야 합니다. 약 먹을 거 먹고 조심할 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혈당이 조금 올랐다고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아프더라도 즐겁게 사는 게 낫습니다. 7번째, 음식은 맛있게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맛없는 거 억지로 먹지 마세요.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맛없는 거 먹으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과하게 먹지는 마세요. 하지만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삼겹살이 나쁘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하면서 먹는 삼겹살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매일 닭가슴살만 먹다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음식은 영양분만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줍니다. 추억을 만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삶의 질입니다. 8번째, 손주 육아는 절대 전담하지 마세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며느리나 딸이 정말 급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전담해서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 육아 방식도 우리 때랑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도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키웁니다. 거기에 끼어들면 갈등만 생깁니다. 손주는 예뻐하되 거리를 두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만나서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 존재면 됩니다. 그게 손주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손주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식을 다 키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간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9번째, 과거를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설교로 들립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때 힘들었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그거 100번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요. 그냥 지금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3대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고통도 다 놓아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현재에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10번째, 텔레비전 좀 끄세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암울해 보입니다. 뉴스 보면 나쁜 소식뿐입니다. 사건, 사고, 정치 싸움, 경제 위기. 그런 거 보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밖에 나가세요. 공원 산책이라도 하세요. 날씨 좋은 날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게 뉴스 보는 것보다 훨씬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텔레비전은 세상을 왜곡합니다. 나쁜 뉴스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청률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진짜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더 많습니다. 11번째, 물건을 버리세요. 집안에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몇십 년째 쌓아둔 것들 다 버리세요.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정신도 복잡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그러면 집도 깔끔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니멀 라이프죠. 적게 가지고 간단하게 사는 겁니다. 자식들도 나중에 짐 정리하느라 고생 안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20년, 30년 전에 산 옷,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선물 다 버리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세요. 12번째, 용서하세요. 살면서 쌓인 원한, 미움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만 힘듭니다. 상대방은 까맣게 잊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만 붙들고 괴로워하면 뭐합니까?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싸웠다.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일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놓아주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과 원한은 독약입니다. 그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놓아버리세요.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13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큰 목표 말고 작은 목표요. 이번 달엔 책 한 권 읽기, 다음 달엔 산 한 번 가기,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맛있는 거 사 먹는다든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목표 없이 사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오늘 할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14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만 적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친구한테 전화 받아서 기뻤다. 이런 거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에서 옵니다. 처음엔 쓸 게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평불만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15번째, 돈 쓰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데는 쓰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 편한 신발, 좋은 친구. 이런 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관절이 아파서 좋은 신발이 필요하면 사세요. 비싸더라도 발이 편하면 그게 낫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좋은 매트리스가 필요하면 사세요.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식 주려고 아끼다가 정작 본인은 불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관속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론 낭비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투자하세요. 그게 현명한 소비입니다.
자식한테 유산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16번째,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라도 스트레칭 하세요. 유튜브 찾아보면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이 많습니다.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몸이 굳어집니다. 천천히라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건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분 전환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운동은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17번째, 취미를 가지세요. 1년 내내 할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사진 찍기, 낚시, 등산, 요리, 뭐든 좋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취미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카메라 들고 출사 다니는 모임, 낚시 동호회, 이런 데 가입하면 친구도 사귀고 즐거움도 얻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취미가 더 좋습니다.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는 놀이입니다. 어른이 되면 놀 줄 모릅니다. 일만 하다가 늙습니다. 이제는 놀 때입니다. 진지하게 놀아야 합니다.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은 젊음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18번째, 배우자를 새롭게 보세요. 20년,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새롭게 봐야 합니다. 같이 데이트도 해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영화 보러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손잡고 걷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고맙다는 말도 하세요. 부부가 사이좋게 늙어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싸우면서 살지 마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싸우면서 보내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자식은 떠나갑니다. 친구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잘 대우하세요. 서로를 존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노년의 행복입니다. 19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온다고 짜증내지 말고 덕분에 시원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든 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건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미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지혜로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선택입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쁜 일도 좋은 면을 찾으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20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아끼고 나를 존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늙었다고 초라해하지 마세요. 나이 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멋집니다.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 잘 살았어. 나 괜찮아. 나 멋있어. 이렇게 자기 긍정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자신감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미워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늙어서 행복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이 드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멋지게 늙읍시다. 행복하게 늙읍시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갑시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의무와 책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와 즐거움으로 살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즐길 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